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왜 이렇게 방송을 찍게 됐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주니어 영어 뉴스 이제 시작을 하면서 어떤 과정이 될지 소개를 쭉 해드렸는데, 그 주말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겠다고 수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주말에 이제 자료를 다시 한번 쭉 보다가 정말 좀 깊은 고민에 또 빠지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좀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자료를 좀 보완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막 보완을 해서 달님께 좀 이렇게 일요일 날 연락을 드렸는데 너무나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좀 소름이 돋았던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맞아요. 우선 음, 음, 화면 공유해 주시고 제가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지난 네, 금요일 날 그렇게 소개 라방을 하고 나서 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고, 음, 또 저로서는 약간 좀 의외의 반응이 뭐였냐면, 음, 저는 이거 사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그렇죠. 1, 2학년 요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음, 신청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 저희 달마고치 중에 음, 이번에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어, 근데 이제 예비사초 이제 그쵸. 올라갔겠네요. 초등학교 3학년이면. 4학년 네. 올라가는 친구들이니까 음,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인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음, 굉장히 꼬마, 음, 애기였던 친구들이 음. 영어 뉴스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니까 어떻게?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마음에. 네. 저 요거 화면 지금 보이고 있나요? 공유됐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저에게 고민을 던진 친구가 바로 음, 달마고치 일기. 음, 일기면 2021년도에 음, 제 중강연을 듣고 엄마병으로 시작한 친구예요. 음, 근데 이 친구가 조은이라는 달고인데 음, 이분의 딸이 그때 초등학생도 아니었어요. 일곱 음, 살 때 제 중강연을 처음 들었던 거예요. 저는 요 일곱 살 때 아기 모습만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윤서라고. 최근에 주마크에서도 네, 맞아요. 네, 네, 윤서라고.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은이 님이 이렇게 댓글을 단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인 우리 딸 이제 시작한다. 이 영어 뉴스 사실 시작하겠다. 근데 초등학교 4학년 갑자기 올라갔네. 네. 잠깐만. 7살짜리 아기가 네. 지금 이 뉴스를 듣겠다고? 저는 음, 이제 첫인상이 너무 아기였으니까. 그쵸, 그쵸. 생각해보니까 진짜 우리 달마고치 중에 초등학교 4학년 되는 친구들이 꽤 음, 있는 거예요. 음, 근데 과연 이 친구가 관세, 딥시크, 음, AI 뭐 이런 음, 걸 이해를 할까 좀 문득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내내 뉴스를 정말 정말 쉽게 전달을 해야 될 텐데 음. 사실 그 뉴스를 큐레이션하고 작성하시는 분은 현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현 선생님이 주말 동안에 또 똑같은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아, 토요일부터 네,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왠지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음, 저희가 바랬던 건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 이 맞아요. 학생들이 메인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두 발 자전거 타기 전에 그 네 발 자전거 타잖아요. 음. 그 보조바퀴를 더 달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래가지고, 화려한 보조바퀴를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주말 보조바퀴를 동안에. 막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자료를 앞에 보완하고 뒤에 맞아요. 보완해가지고 달님께 딱 보냈는데 달님이 진짜 소름이었어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완전 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제가 그랬거든요. 추가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인데, 음. 그런데 그 원고를 쓰는 분은 현 선생님이니까 제가 뭐라고 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미 그걸 텔레파시, 텔레파시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뭔가 계속 저도 여기 뭐 아침부터 뭘 해야겠다는 게. CCTV 달려있나?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 이 댓글로 제가 좀 음,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린이 친구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영어 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음,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걸 네, 빠르게 여기 누르시면 넘길게요.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많은 엄마표 영어 강의에서도 그렇고 라방에서도 많이 얘기를 드렸지만 음, 초등학교 저학년은 무조건 그냥 인풋만 하세요. 아이한테 너 이거 써봐, 너 이거 소리내서 읽어봐 이런 거 시키지도 마시고 음, 무조건 너 편안하게 들어. 이거 되게 재밌는 이야기야. 음, 이거 굉장히 재밌는 영상이야. 편안하게 듣고 알아들으면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신기한 거고 음. 이렇게 편안하게 인풋 위주로 인풋 진행을 위주. 하라고 제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음,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가서는 이제 서서히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 그래서 표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인풋의 질이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인풋이 오랫동안 내 것이 돼서 소화가 돼서 체화가 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음,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이제 말하기 쓰기를 좀 본격적으로 시도를 해야 된다 음. 이렇게 주장을 해요. 셰익스피어 인, 셰익스피어 아웃. 그렇죠. 좀 좋은 음, 양질의 것을 인풋해서 그런 것이 나오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도 제가 학원을 보내지 말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음, 이
자기 생각을 혹은 자기가 관찰한 것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이 시기에 음, 반드시 지나가야 될 과정인데 그게 뭐냐면 음,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구간이에요. 음, 그러니까 말에 조리도 없고 말에 음, 앞뒤도 안 맞고 뭐 이게 무슨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난리가 나는 그 아무 말 대잔치를 견뎌야 돼요. 음, 그리고 글을 쓰는데 음, 스펠링 다 틀리고 막 문법적으로 막 다 틀리게 쓰고 암흑을 대잔치 음, 그 시기를 견뎌야 되거든요. 우리가 많이 보는 모습들인데요. 그렇죠. 낭독스쿨에서. 그래서 낭독스쿨에서 많이 예, 보죠. 아이들이 많이 하는 모습들인데. 그런데 학원에서는 이걸 허용하지 못해요. 그렇지. 암흑을 대잔치를 어떻게 허용해? 그럼. 정답이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고쳐야 되고 너 음, 이렇게 쓰지 마. 이렇게 쓰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야. 다시 써.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제 아웃풋을 막 신나게 놀면서 연습을 해야 될 시기에 음, 학원에선 그걸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쵸. 어, 그래서 이 고학년이야말로 이 사고 논리가 발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황금 시기이기 때문에 음, 편안한 가정에서 음, 아니면은 이렇게 낭독 스쿨도 굉장히 편안하게 허용하는 구간들이 넓잖아요. 음, 이런 환경에서 말하기 쓰기를 실컷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음, 그런데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말하기 쓰기를 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음,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소부화를 하건 입트형을 하건 아니면 귀트형을 하건 영어 뉴스를 하건 음, 그 주제에 대해서 내 말로 한번 떠들어 본다. 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많이 했는데요. 음, 예를 들어서 이소부화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말하기 연습하는 거예요. 말하고 글 쓰는 연습을 하는 건데 음, 그 이야기를 읽고 나서 이렇게 주제 토론할 수 있는 그 질문들을 음, 저희 이소부화 책에서도 제공이 되고 있고 저희가 PDF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긴 한데 음. 또 엄마들끼리 자발적으로 우리 아이 눈높이에 맞는 그런 질문들을 챗GPT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모은 걸또 공유를 단톡방에, 하시잖아요. 예, 단톡방에 예. 공유를 해주세요. 음,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아이랑 대화를 할 때 항상 어떤 식으로 말을 걸고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해야 될지가 막막한데 음, 요거를 이제 하는 걸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음. 이거는 이제 유혜진 님이라고 초등학교 1학년 예준이란 친구가 한 주제 토론이에요. 답변들이 너무 근데 여기 재밌네요. 답변 보면은 질문이 뭐냐면 양치기 소년과 늑대 이 이야기에서 거짓말은 언제나 나쁜 걸까? 왜냐면 화이트 라이도 그쵸, 있잖아요. 그쵸. 거짓말은 언제나 나쁜 걸까? 라고 음, 물어보니까 아이가 응 이렇게 짧고 대답해요. 굵은 대답. 예. 근데 너무너무 아이다운 대답이에요. 음,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할 수 있는 거. 초등학교 3학년도 이렇게 짧게 단답형으로 대답을 할 거예요. 음, 그리고 또 친구가 장난으로 거짓말을 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음. 그랬더니 너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것도 맞춤법도 어, 틀린데 어, 이게 진짜 아무글 대잔치, 아무 말 대잔치. 그렇죠. 아무리 짧게 말해도 허용해줘야 되고, 음, 짧고 간단하게 대답하네. 뭐 음, 스펠링이 틀려도 그럴 수 있지. 지나가줘야 되는 그 시기가 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예요. 음, 그래서 이런 아무 말 대잔치, 아무글 대잔치를 허용해 주시라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음, 또 항상 이렇게 단답형으로 쓰진 않아요. 어쩔 때는 이제 이걸 계속 주기적으로 하다 보면 음, 아이들도 음. 엄마의 대답을 들으면서 힌트를 얻는 것도 있고, 그렇죠. 조금씩 좀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이 친구도 맨날 단답형으로 대답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여우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랬더니 자신이 이상해 보일 것 같아서 또 음. 맞춤법 틀렸지만 너무 귀엽죠? 이때만 관찰할 수 있는 틀린 사실 맞춤법 저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같아서 예. 파닉스 원칙에 입각해서 쓴 입각하면 거죠. 저게 맞아요. 맞아요. 아이들 귀가 굉장히 발달한 거죠. 맞아요. 귀가 발달했기 때문에 예. 그 예. 소리는 그대로 쓴 그대로 쓴 거죠. 거예요. 네, 예. 맞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거짓말했는지 아닌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으니까 어머, 야, 너 거짓말 탐지기에 손을 손을 대라. 대라. 이거는 영화를 좀 많이 본 네, 거예요. 이 예. 답변을 거짓말 탐지기의 존재를 안다는 것 상대가 자체가. 예. 그 상대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니까 진실을 말했는지 거짓말을 말했는지 모르니까 나는 거짓말 탐지기로 판단 기준을 세우겠다. 뭐 이런 대답도 너무 와, 귀엽죠.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주제 토론의 시작인 거예요. 진짜 어, 아무 말 어. 다 떠들어도 되는 거. 음, 아무리 엉뚱한 질문을 하건 엉뚱한 대답을 하건 귀엽게 봐주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이게 음,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해야 될 그런 일들이에요. 음, 근데 이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만 해도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음, 계속 토론을 하다 보면 음, 아이들도 진화해서 초등학교 2학년 된 은빈이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선 글씨도 굉장히 글이 일단 적절하죠. 글빨 많아져요. 네. 글이 많아지고 네. 또 글도 굉장히 음, 글씨체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음, 자랑은 꼭 나쁜 걸까라고 음. 물어보니까 자랑은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니야.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며 자랑한다면 좋을 것 같아.
아, 이게 초등학교 2학년 많이 달라지네요. 어리니까 이렇게 또 크더라고요, 아이들이. 언제나 유아 같은 대답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음, 그리고 자랑하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왜 자랑하고 싶었나요? 라고 음, 질문을 했더니, 음, 이거 오타다. 네. 기억이 안 나요. 음,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면 진짜 더 어린 친구는 아니, 없어. 음,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이 친구는 조금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그쵸.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있을 것만 있었을 것 같아요. 같아라는, 추정. 지금 당장은 기억이 안 나지만 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어, 말하는 거. 이렇게 아이들의 언어가 아이들의 생각이 자라면서 그렇네요. 조금씩 여기 달라진다고 그대로 말한다는 거. 묻어나네요. 네. 이런 성장을 볼 수 있는 게 음, 너무너무 어, 신기하고 아주 재밌는 포인트죠. 음, 그래서 사실 이 주제 토론이라는 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음, 어려운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른이 해보면 돼요. 그렇죠. 우리도 그러니까 막상 딱 얘기할 때, 아이가 먼저 질문을 하고 음, 엄마가 대답을 해보면 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는 게 질문하는 거 못지않게 힘들구나라는 걸 음, 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이소부와 뒤에 주제 토론 질문이 있어요. 그 음, 질문을 아들이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엄마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요거 한번 보세요. 되게 네, 재밌어요. 네. 왜 플레이가 안 되지? 그러시면 돼요. 네.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생각을 어떻게 다스렸나요? 엄마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 질문이 엄마 이상하다 생각한 적이 별로 없는데. 선배님이죠? 패스. 패스. 여우는 자신의 꼬리가 없어서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엄마가 엄마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엄마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좀 있는 것 같아. 너무 솔직하시다. 어. 와, 지금 질문에 상관없는 답을 말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들과 다르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로 인한 기분은 어땠나요? 다르다라고 느끼는 적은 있지. 기분이 어땠어요? 기분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네. 다른 사람 기분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엄마는? 응? 엄마, 응. 지금 여기는 엄마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는 어, 거예요. 어. 딴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게 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진행 엄마의 잘하네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떠나요? 기분이. 기분이? 좀 너무 심한가? 엄마가 너무 혼자만 생각하는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 네, 그러면 세 번째. 나의 지극한 여우는 현명하기 때문에 꼬리 없는 여우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우화의 나의 지긋한 여우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현명한 사람이 있나요? 그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요? 여러분? 엄마는 새벽단 선생님이 있지. 새벽단 선생님이랑 현석 선생님이 있지. 어떤 도움을 주나요? 일단은 엄마는 원래 일기를 잘 안 썼는데 일기를 쓰는 거를 알려주셨고 매일매일 뭔가 조금씩 꾸준히 하면 된다는 걸 알려주셨고 또 선생님 덕분에 많은 친구들이 생겨서 너무 좋지. 꼬리 없는 여우는 다른 여우들이 자신을 놀릴 것을 걱정했습니다. 여러분은 놀림받는 것을 걱정해 본 적이 있나요?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아니 뭐 놀림받는 것을 걱정한다기보다는 엄마를 너무 특이하게 보지 않을까 좀 신경 쓴 적은 있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엄마는 기분이 안 좋아지면 그냥 준호 삼촌 노래 들어. 와, 이게 지금 우리가 약간 이거 너무 하이 스탠다드다. 이 손변님이 변호사라서 말을 너무 잘하세요. 노래 잘하시죠. 그런데다가 방송도 또 하시고, 네. 요즘에는 모닝글 쓰기를 쓰기 때문에 이제 모닝글 쓰기는 자신의 생각을 다 꺼내서 펼쳐보고 정리해보고 재조립해보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말을 더 잘해 평상시보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엄마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산유수한 케이스고 대부분의 엄마 아빠들은 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답 잘 못해요. 한참 버벅거리고 더듬거리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점이 이제 아이가 보기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야, 엄마도 대답 잘 못하잖아. 엄마도 완전 엉뚱한 대답하잖아. 막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주제 토론을 더 막 재밌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제 토론할 때 왜 엄마가 맨날 질문하고 아이는 힘들게 답변을 해야 돼요? 아이가 질문하고 엄마가 답변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 굉장히 재밌는 주제 토론, 가족 토론 시간이 돼요. 그래서 요거 꼭 들려드리고 싶었고, 또 요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주제 토론이 아니라 엄마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상황극을 스스로 상황극을 맞아요. 아이랑 같이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자랑하기 좋아하는 여행자라는 이소부화가 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너무 자기 자랑을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그대로 자기 자랑 재현을 해주시죠.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자기 자랑 심하게 하는 엄마. 아,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너무 네, 재밌어요. 보세요. 네. 봐도 봐도 재밌어. 친구야, 나 우리 집에 금도 진짜 많고 돈이 너무 많아서 진짜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 그리고 우리 집에 진짜 장난 아니게 재밌는 거 진짜 많아. 그래? 그리고 내가 예전에 진짜 여행 갔던 곳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내가 미국을 한 2번 두 번이 아니고 20번을 갔다 왔는데, 나 영어 진짜 잘하잖아. 그래? 응. 너 오늘 시간 되냐? 훅 들어왔어. 왜 갑자기?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I'm free. 시간이 다 널쩍하다고? 어, 시간 된다고? I have a lot of time. 아니, 한글로 말해. 나 영어 굉장히 잘해. 그래? 그러면 우리, 너 다다음 주에 시간이 있냐? 그럼. 그래? 미국 여행 가자. 미국 여행? 속마음. 나 실은 영어 진짜 못하는데. 괜히 조금 말할 수 있는 걸로 너무 자랑을 했나? 나 그날은 시간 안 될 것 같은데. 미안해. 아까 전에 시간 된댔잖아. 미안해. 다음에 아메리카 같이 가자. 이제 들어왔어. 아니, 이거 엄마가 너무 진심 연기를 해서 이렇게 몰입해 주시니까 아이도 그냥 빠져드네요. 너무 재밌고, 와. 이분이 음. 어떻게 했냐면, 그냥 반말, 야자 타임이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친구야. 이러면서 얘기하고, 이 아들은, 그래? 그래, 너 시간 있냐?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요런 생각을 하면, 어떤 아이가 주제 토론을 안 하려고 그렇죠. 하겠어요. 네. 엄마랑 같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겠죠. 네. 이소부와 책 읽고 같이 주제 토론하고 싶어. 엄마랑 뉴스 토론하면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도록 엄마 너무 매력적으로 잘 이끌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주제 토론의 어떤,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분들 얘기를 제가 좀 실례로 들었고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이렇게 어떤 주제를 두고 넌 어떻게 생각해? 이건 왜 그럴까? 저건 왜 그럴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은 이야기가 술술술 나가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은 그런 토론이 조금 유치해질 수 있어요. 내지는 너무 어렵거나 그렇죠. 너무 막막하거나. 네. 생각이 오히려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는 찬반 토론, 어떤 주제를 던져놓고 나는 찬성하는 이유, 나는 반대하는 이유. 이런 식의 토론이 왜 좋냐면 논리를 세우기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뭔가 논리의 근거를 하나씩 세우면서 말로 주제 해서. 토론에 약간 틀을 잡아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설득력을 키우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은 나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다른 사람도 설득해서 찬성하는 입장 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애들이 머리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은 제가 찬반 토론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이게 어린이 조선일보 신문은 선생님이라는 NI 신문하는 교육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이게 2018년도에 멈췄고 저는 그 전까지 굉장히 잘 활용을 했던 거예요. 근데 주제들도 되게 다양했어요. 근데 이게 옛날 거라서 또 지금이랑 좀 약간 시대차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특수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리고 또 카풀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고교 무상급식 도입,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때 당시만 해도 고교 무상급식이 아니었어요. 중학교 때까지만 무상급식이었거든요. 2021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을 하게 되는데, 정책 같은 거 공청회 때 하는 그런 얘기들인데 맞아요. 이거를 찬반 토론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쉬운 게 여기 주제가 있고 이 글에 찬성하는 사람은 이런 이유로 찬성한다. 반대하는 사람은 이런 이유로 반대한다.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친절하게. 예를 들어서 뭐 두발 자유하는 거 찬성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맞아요. 뭐 개량 한복을 사실 그 경복궁이나 궁에 들어갈 때 한복을 입으면 입장료가 무료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개량 한복은 이거 개량 한복이기 때문에 무료 아니라고 또 막았나 봐요. 그래서 개량 한복을 그 무료 입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찬성과 반대. 야, 이것도 굉장히 다양한 대화가 좋네요. 가능한 그런. 근데
이미 찬성 반대 논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설에. 음, 그러니까 그냥 읽고 덮어놓고 내가 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엄마 근데 나는 이거 찬성 쪽이야. 음, 그러면서 찬성에 논 거가 여기 다 있지만 그거 음, 말고 나만의 이유를 또 음, 만들어서 대답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음, 저희 아이랑 이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야, 학년이 좀 높아지면 음, 지금은 또 챗GPT가 있으니까 음. 어떤 기사에 대해서 넣고 이 기사로 초등학교 6학년짜리 우리 아들이랑 찬반 토론을 하려고 그쵸. 해. 근거를 달라면 다 줘요. 찬반 토론의 근거, 음,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알려줘. 그럼 또 음, 다 말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음. 제가 저희 아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정리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어, 지금 몇 살부터 무임승차죠? 65세 아니에요? 65세인가요? 예, 근데 65세가 너무 음, 젊잖아요. 지금 음, 그 수명이 워낙에 길어져서. 그리고 너무 정정한 청년이시고. 음, 그래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뭐 연령을 좀 더 뒤로 빼야 된다. 아니면 이걸 아예 철폐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을 때 찬성하는 사람은 어떤 근거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 사람은 어떤 근거로 반대하는지 저는 이제 애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미리 다 정리를 해놨어요. 하셨구나. 노트에. 와, 정리를 해놓고 예. 그러면 대안은 뭔가 대안에 대한 이야기도 내가 미리 적어놓고 그리고 나서 아이가 오면은 같이 얘기하고 엄마가 그랬거든요. 리드를 해줘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약간 그 논술 수업하듯이 좀 준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빈부격차는 당연한 걸까? 뭐 정부 개입을 찬성하는 팀과 정부가 개입하면 절대 안 된다. 와, 이건, 시장에 맡겨야 된다라는 어, 팀. 그래서 이제 정부 개입팀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근거로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유방임 시장에 맡겨야 된다라는 그런 국부론. 근거는 예, 예. 국부론을 근거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초등학생들만 찬반 토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은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이 그렇죠.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거 엄마가 미리 예습을 해놓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이랑 같이 예를 들어 매주 금요일 아니면 매주 목요일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면 너무 좋죠. 아빠까지 같이 합류해주면 너무 좋죠. 근데 사실 그 마크 셔커버그나 빌 게이츠나 이런 부모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하브루타 수업을 처음부터 수업 해줬어요. 1일, 예, 토론 저녁 수업. 식사 시간에 음, 신문 읽고 거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토론이 일상화된 그런 음. 상태에서 그런 수업을 자기도 어렸을 때 하셨네요, 아이들랑 네, 같이. 맞아요. 예. 아이들이랑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원서 잘 안 읽습니다. 원서 잘 안 읽고 그냥 영어는 어 저는 신문으로 명목을 유지했죠. 명맥을 유지했어요. 신문으로. 그래서 CNN 뉴스나 아리랑 뉴스 그리고 영자신문 같은 걸 이렇게 찬반 토론하는 주제 뽑아서 질문하고 답해보고 이런 식으로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영어랑 논리사고력 두 마리의 토끼를 영어 뉴스랑 신문으로 가져갔던 거예요. 야, 비판적 사고력이 자연스럽게 길러졌겠네요, 그런 네. 식으로 해서. 근데 이렇게 영어 뉴스를 많이 읽고 찬반 토론까지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선 굉장히 분명한 논리가 생기죠. 그렇죠. 그리고 어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배경 지식이 많아진다는 많이 거. 축적되죠. 배경 지식. 그게 정치적인 이슈건 사회적인 이슈건 어떤 분야건 그런 배경 지식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수능 언어 영역이랑 수능 영어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어요. 토론을 잘하니까. 네네. 그리고 워낙에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많으니까 글이 더 술술 읽히죠. 그쵸. 그래서 저희 아이가 사실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딱히 한 적은 없는데 항상 그 수능 영어는 1등급이 나왔거든요. 실수를 한두 개 틀리거나. 그래서 그 원인이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문으로 찬반 토론하고 영자신문 보고 요약해보고 네 생각 말해봐. 여기서 문제가 뭘까? 이런 걸 대화로 많이 하고 글로 많이 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찬반 토론이 우리 영어 뉴스에도 도입이 되면 너무 좋겠다. 주니어 영어 뉴스에도 도입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현쌤이 토요일 날 저한테 그 약간 수정되고 일요일 날 업그레이드된 그 버전을 저한테 주셨는데 찬반 토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소름이었어요. 저희가 그냥 뭐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요. 전혀 달림하고 이 이슈에 대해서는 뭐 사전 얘기가 있거나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 사실 오늘 이거를 하게 된 배경도 이 앞에 전반부에 지금 달림해 주신 얘기를 제가 듣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영어 뉴스를 이제 그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영어 뉴스의 소재들이 그 너무 신변잡기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 큰 틀을 움직이는 movers and shakers라고 하잖아요. 뭐 AI 같은 주제를 뭐 안 할 수도 없고 관세 뭐 이런 큰 그림들을 안 그려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고민 때문에 배경 지식 부분을 조금 더 낮춰서 들어가야겠다. 다시 말해, 기본 개념 원리를 설명하는 그런
그 섹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료를 보완하기 시작했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그날 다 공부하고 나서도 아이들이 뭔가 100% 소화가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엄마랑 1대1로 찬반 토론이나 이런 토론을 하는데 그게 그렇다 아니다 형식의 어떤 토론이라면 훨씬 더 매끄럽게 엄마랑 진행이 가능해서 좀 정리가 되겠다. 남는 게 많겠다. 그래서 찬반 토론을 세트를 6개를 만들어서 넣었어요, 교재에.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이걸 넣어서 너무 놀랐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음, 그 이제 저녁 뒤에 6시인가? 보여주세요. 네, 저녁 6시인가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런 거 좀 추가하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이게 사진도 다 찾아가지고 엄마랑 음. 보세요. 여러 다둥이들. AI에 대해서 토론하는 사진들 좀 찾아본 거예요. 그러다 이제 주제를 이제 붙여봤죠. 뭐 AI 개발에 돈이 많이 들 필요가 있을까? 이제 그 딥시크라고 하는 AI를 이제 공부하고 나서 AI 개발 인간에 도움이 될까? AI 개발 비용을 줄이는 것이 정말 좋을까? 이걸 할 아, 때, 이것도 재밌었어요. 음, AI 개발하는 데 있어서 창의력과 돈 중에 어떤 게 더 뭐가 중요할까? 중요할까? 그러니까 그쵸, 돈이 그쵸. 많은 게 중요하냐? 아니면은 창의력이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많은 게, 맞아요. 청소년 엔지니어들이 많은 게 중요하냐? 자본이냐 인재냐 뭐 그쵸, 그 싸움이거든요. 네. 음. 왜냐면 골리앗과 다윗 게임에서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게 약간 입증이 된 케이스가 지금 AI 개발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네. 이런 질문 좋은 것 음. 같아요. 작은 회사가 AI를 개발하는 만들 수 것이 있을까? 좋을까? 아니면 큰 회사가 네. AI를 개발하는 것이 이게 지금 막 유리할까? 말씀드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거 얘기예요. 그렇죠. 작은 회사가 딥시크고 큰 회사가 뭐 오픈 AI면 오픈 AI잖아요. 네. 이런 것도 아이들이랑 할 얘기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네. 정말 소름 끼치지만 네. 제가 저희 아이들 중고등학교 때 토플 교재 가지고 수업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신문 가지고도 했지만 아리랑 뉴스나 뭐 CNN10 가지고도 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토플 라이팅 교재로 했어요. 근데 토플 라이팅 교재가 이렇게 찬반 토론 내지는 A는 이런 주장을 하는데 B는 이런 주장을 한다. 어떤 근거가 더 그렇죠. 너한테 논리적으로 써야 되죠. 설득력이 있냐. 그러니까 이런 거 주로 쓰는 라이팅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랑 같이 영어를 좀 계속 확장시켰는데 그게 바로 이런 방식인 맞아요. 거예요. 예. 제가 이 6세트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AI 이용해서 만들었죠. 만들어서 이제 다듬어가지고 이 질문셋 자체를 찬반으로 해서 그 모든 질문이 AI 개발에 돈이 많이 들까? 그러면 그렇다 아니다. 미국 기업들은 왜 AI에 돈을 많이 쓰는 걸까?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뭐 위해서 뭐 더 많은 뭐 더 완벽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뭐 약간 yes, no 형식의 개발에 창의력이 중요한가 돈이 중요한가 돈이 중요하다 창의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약간 찬반 쪽에 양비론 이쪽과 이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게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보내드렸고 전번에 좀 까만 놀이 유행이라면서요. 네. 했습니까? 질문을 까로 끝내는 이거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이소를 읽어도 그렇고, 영어 뉴스를 읽어도 그렇고, 신문을 읽어도 그렇고, 이 신문들 다 읽고 나서 까로만 대답하는 거야. 그쵸. 큰 문장을 까로 만들어서 이제 현 선생님이랑 나랑 이렇게 네네네. 아이랑 엄마랑 그렇게 배틀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되면 진짜 질문을 만드는 연습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답도 지금 다 까예요. 네. 다 까는 겁니다. 다 까는 거예요. 무엇일까? 가능할까? 뭐일까? 아닐까? 그래서 이 질문들 보시면 AI 개발에 돈이 많이 들어갈까? 그러면은 필요할까? 질문도 만들 수 있을까? 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기술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만들어 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인간에게 도움 많이 될까? 나오네요. 네. 뭐 위협이 되는 기술일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아이들이 AI가 인간에게 도움이 될까? 위협이 아니면 될까? 그럼 도움이 된다는 뭐 일을 빠르게 도와주고 여러 가지 인간에게 설명을 설명할 수 그렇죠. 있어야죠. 수학도 해주고 코딩도 해주고 다 해주니까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주는 기술이 아닐까? 또 물어보면 아니다. 위험할 수 있다. 일자리를 뺏어갈 수도 있고 잘못 사용, 오남용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잘못 사용되면 그리고 너무 강력해지면 통제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세 줄이 너무나 훌륭한 근거잖아요. 맞아요. 특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AI 개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그것도 저는 항상 챗GPT한테 물어볼 때, 그럼 이 사건이 초래하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뭐가 있어? 항상 양면이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그걸 이제 pros and cons. 네, 그쵸. pros and cons. 그걸 물어보거든요. pros and cons, disadvantages and advantages. 맞아요.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게 저도 토플 공부하고 토플로 이제 아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몸에 밴 논리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드리면 최소한 엄마나 아빠 입장에서도 가이던스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어떻게 토론을 해야 막막하지 되는지 않죠. 너무나 잘 이해가 되고 음, 아이들은 뭐만 할까? 할까? 이거에 빠져가지고 또 엄마처럼 아까 놀이하듯이 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있고 아까 상황극을 한다든가 음, 뭐 그 선배님처럼 아이가 질문에 엄마가 대답해 본다. 그게 가이던스가 있는 상태에서는 도움이 되잖아요. 음, 옛날엔 달리면 저 애들이 집에 오기 전에 다 그래서 준비를 했지만 음. 저희가 미리 좀 바쁘시잖아요, 요즘에요. 미리 좀 준비를 해드리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좀 들더라고요. 메모장에 이렇게 표시만 해두면 되죠. 찰성 그렇죠. 반대 이렇게 본인 얘기는 몇 여기 가지. 살짝 써가지고 음, 추가하면 되고. 그래서 이런 찬반 토론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요걸 이제 2페이지를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해서, 음. 교재에 한 주치 나가는 거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추가해서 드릴 거고. 그래서 아무튼 이 주제 토론, 찬반 토론이 있어서 저 너무너무 마음에 안심이 됐고, 그렇죠. 아, 아이들이랑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영어 낭독을 설사 못한다 하더라도 이 음. 토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얻어가는 게 많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네. 마음이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이 찬반 토론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한가 또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이 배경 지식 부분이 우리가 저기 자료에서 배경 지식 드린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성인들을 위한 배경 지식은 신문 기사 5개 정도 스크랩만 해줘도 그게 끝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인들 알아서 읽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아무리 우리만의 신문 기사를 배경 지식을 쉽게 준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딥시크가 뭐야 그러면 생성 AI가 뭔지부터 모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AI가 뭔지는 아는데 되게 어렴풋하게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AI가 개발되는 과정, 이건 성인들은 어느 정도 아는데, 그래서 그 배경 지식도 그냥 막 던져주는 거는 고기, 연어를 그냥 생으로 던져주고 아이한테 그냥 배워 먹어. 약간 이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어, 생연어 맛있는데. 그렇지만, 엄마가 좀 썰어줘야지. 네, 아, 썰어줘야 되고, 덩어리요. 이렇게 먹어. 그거 좀 이렇게 알려줘야 아이가 먹는 거 아닙니까? 고기 덩어리를 던져놓고, 예, 그냥, 음, 자가 섭식을 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배경 지식에 뭔가 좀 원리와 뭔가 좀 계단식 상승 요소가 좀 있어야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세 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음. 논리적 토론을 하기 위해서 필수 요소가 뭔가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저도 한번 이런 토론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했더니, 첫 번째, 원리를 알아야 되고, 현상을 알아야 되고, 그로 인한 추론이 가능해야 이제 조금 더 그 고도화된 그런 토론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들이.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 하나씩 보니까,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개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심층 정보가 필요하더라고요. 이건 뭐 어디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AI인 줄 알았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저희 그 영어 뉴스 이제 그 배경 지식에 그럼 도입을 해야겠다. 그냥 이거 배경 지식 읽어보고 기사 읽으세요. 이게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씩 계단 올라가듯이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그 배경 지식을 3단계로 만들었어요. 자, 1단계 첫 번째 뭐냐면 계정 정보는 제일 먼저 아이들한테 해줘야 되는 거는 아무리 AI를 알고 있는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AI가 뭐냐고 물어보면 AI?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뭔데? 그냥 뭐 똑똑한 컴퓨터?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뭔지 사람처럼 생각하고 학습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야.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사람처럼 생각도 해야 되고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자기 주도형 학습 능력이 있는 프로그램이 AI란 말이에요. 그걸 알려주고 어떻게 그러면 이것이 개발되는지 그 기본적인 과정을 잡아서 일단 AI에게 그 다양한 그 데이터를 일단 모아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학습할 수 있게끔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잘 훈련했는지 결과를 자꾸 보면서 확인해야 되고, 그 학습 방법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학습 방법에 뭐가 있어? 딥러닝이라는 방법이 있고, 기계학습이라는 방법이 있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해서, 그럼 AI는 어떻게 더 발전하냐? 데이터를 더 많이 넣든가, 더 좋은 알고리즘 학습 방법을 사용하든가, 더 강력한 컴퓨팅, 요즘 뭐 컴퓨터, 뭐 양자 컴퓨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컴퓨터를 해서 연산을 통해서 훨씬 더 빠르게 학습을 하게 하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개념 정보에 대한 정리가 좀 있어야만 원리가 파악이 되겠더라고요. 이걸 근데 알고 이 가야 얘기 돼요.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음, 드네요. AI가 음, 인간의 뇌가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과정을 똑같이 흉내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딥러닝이라는 게. 음, 그래서 그걸 보면은 우리 엄마 표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음, 여기 지금 AI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우선 데이터를 많이 지금 흡수해야 그렇죠. 된다 많이 그러잖아요. 인풋. 그러니까 인풋을 우리도 가능한 음, 많이 음, 많이 인풋을 확장시켜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꺼내서 말을 하는데 음, 그 아무 말 대잔치 하는 시기가 AI도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챗GPT도 예, 보면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예, 지금도 계속 있어요, 저희가 가끔. 예.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계속 질문하고 또 음. 수백억 개의 데이터가 또 계속 누적이 되면서 이게 훈련 과정이죠. 계속 발전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왜 그 암무화 대잔치를 허용을 안 하냐는 거죠. 그렇지. 로봇도 AI도 아마 AI도 대잔치를 허용을 암무화 하는데. 대잔치를 하는데 네. 이런 과정에서 이제 배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소름 네. 돋는 그 접점들이네요. 그래서 왜 이 기계는 인간의 뇌를 활용해서 이렇게 적용하는데 인간은 인간의 뇌를 기계라고 생각하고 이만큼 들어가면 이만큼 나와야 되니까 빨리 그쵸. 아웃풋 지금 돼. 네. 이렇게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아무튼 AI는 아이랑 하고자 하는 말,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경 지식 1단계를 이렇게 개념 정보화를 일단 하면 불과 한 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거 엄마가 읽어보고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기 위한 자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그러면 나무로 말하면 요 옆에 나무 보이시죠, 여러분? 나무 계속 바뀔 겁니다. 요 나무에 약간 잎사귀를 달아주는 그런 단계가 1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2단계로 가면 기사 정보, 현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기사 정보는 뭐냐면 그럼 AI가 뭔지 알았고 어떻게 그 개발하는지 알았고 어떻게 발달하는지 알았어요. 그러면 최근에 가장 AI에 관해서 핫한 건 뭐냐면은 미국이 막 앞서가던 그런 AI 업계 중국이 아니거든. 우리도 니들 뭐 통미까지 따라왔거든. 그냥 단번에 보여준 사건이 딥시크라고 하는 그런 생성 AI잖아요. 그럼 딥시크가 뭔지에 대한 설명, 이건 뭐예요? 기사 정보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딥시크가 뭔지가 기사 내용이기 때문에 개발 과정과 비용에 대한 설명들 간단하게 주고, 그다음 미국 AI 산업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중국에만 이슈가 아니라 뭐 전 세계적인 AI 개발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AI 산업에 미친 영향, 기술 패권에 대한 우려, 뭐 경쟁 촉발하고 오픈 소스가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들을 이제 촉발시켰다. 이게 이제 기사를 완전히 다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현상에 대한 기사 정보예요. 이것까지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이 2단계를 학습하고 나면 나무가 아주 풍성해집니다. 잎사귀에 숱이 많아지죠. 이게 머리 심은 것처럼. 그래서 이게 2단계에서 이런 기사 정보를 주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3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 AI 관련된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패권 경제. 누가 이길까요? 그러면 이제 누가 이기려면, 우리 이런 예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스포츠가 발전하기 위해선 유소년 그 스포츠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가 성장하지 않으면 프로스포츠가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뭐 미국 같은 국가들은 뭐 알잖아요. 메이저리그까지 가기 위해선 그 아래 유소년 리틀 야구단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것들이 있듯이 그러면은 요 3단계가 뭐냐면 이 기사 정보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본인이 더 추론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하려면 누가 만들었는지를 봐야 돼요. 이 인물이 누군지. 이게 심층 정보입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 3단계 가면 이 딥시크를 개발한 양원평, 이 정보는 사실 우리가 다룰 기사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걸 왜 하냐? 뭔가 추론을 하고 좀 더 추가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여기까지 깊게 파기 시작하면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거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중국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첨단 과학 기술을 교육을 했길래 그렇죠. 이런 천재적인 인간들이, 인재들이 많이 대거 등장하는가 맞아요. 궁금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그 AI 스타들은 알잖아요. 뭐 오픈 AI의 뭐샘 엘트만이라든가 뭐 일론 머스크도 있지만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지만 중국의 그 유소년 국가대표, 유소년도 아니죠. 청년 국가대표. 와 같은 그런 AI 국가대표들은 누군지에 대한 얘기를 알게 되면 결국엔 이 현상이 이해가 되는 거야. 아, 중국이 괜히 딥시크가 나온 게 아니구나. 라이언평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개발자거든요. 딥시크 그 회사의 그 대표이기도 하고 이분이 이제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해서 이 회사를 만들고 어떤 철학으로 이걸 만들었다는 거 설명을 간단히 해준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이분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뭐가 있었을까요? 진짜로.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그쵸 뭐 자본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교육 아니겠어요? 교육? 그럼 이분이 나온 학교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이 또 이해가 돼요. 네, 이분 같은 분들이 지금 한 명이 아니라 몇천 명이 지금 중국 AI를 이끌고 있는 정말 인재 군단이고 그 인재 군단의 산실이 바로 여기거든요. 인재의 산실이라고 하는. 남편 도대체 어디 학교를 나왔냐? 저장대학교를 나왔다고 합니다. 浙江， 보트 발음입니까? 네,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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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浙江， 저장, 저장. 네. 浙江， 보트 발음 너무 듣기 구수하네요. 네. 항저우, 항저우는 어떻게 해요? 항저우. 杭州， 항저우? 杭州，浙江， 항저우, 저장성 저장. 浙江省，저장성의 항저우대학, 항저우의 있는 저장대학. 저장대학. 네. 엄청 유명한 대학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저장성에 있는 항저우시에 있는 저장대학교라고 하는 그런 대학교를 나왔는데 이 대학교가 어떤 대학이냐?
그 중국에 이제 아이비리그가 있대요. 그 C9 리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거기 포함된 최고 명문 대학교인데 이 학교가 공학이 강하대요. 그 저장대 출신들 AI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 컴퓨터 공학하고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중국의 빅테크 기업에 혹은 AI 스타트업에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재들이 지금 이 학교 출신이고 이분도 그 랑원평도 여기 출신이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최초로 학부에 네. AI 전공을 2018년도에 중국 모든 학교 중에 최초로 AI, 그 대학원이 아니라 학부, 대학교 1학년, 17살, 18살 대학 들어온 1학년들한테 AI 넌 이제 전공이야. 넌 이제 AI를 4년 동안 공부해서 대학 졸업해. 이 학부를 처음 신설한 과가 저장돼요. 근데 이게 2018년도에 신설이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AI 전공 학과가 있는지나 좀 그게 그렇죠. 궁금하긴 네. 하네요. 그러니까 중국 일찌감치 옮긴 거죠, 이거는요. 학부에 있다는 게 참. 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XAI라고 하는 그런 그 AI 기업에서도 저장대 출신인 장고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분도 엔지니어인데 이 머스크가 비밀병기라고 부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여기 출신들이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또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심층 정보까지 들어가면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구나. AI 교육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유소년 때부터 혹은 대학교 때부터 잘 이루어져가지고 이런 인재들이 탄생하고 있는 거구나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대학은 어디랑 비슷한 건가? 이런 것까지 같이 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뭐 서울대학교와 비교할 수 있다고 하고요. 중국에서는 뭐 베이징대, 칭화대 다음으로 3대 뭐 대학 중에 하나로 이제 평가받을 정도고 공학 분야에 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의 카이스트나 포스텍, 포항공대 혹은 미국으로 말하면 스탠포드나 MIT에 이제 비교가 되는 그런 기사들이 심지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신층 정보 3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 왜 딥시크가 나왔고 딥시크로 인해서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어떻고 중국이 앞으로 왜 유리한 측면이 있는지 이렇게 인재의 양성이 많이 되고 미국이 저렇게 지금 패권을 잡고 이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 모든 우수 교육기관 상당수가 지금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대응을 해서 중국이 이렇게 간다. 이거면 큰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단계 심층 정보 이렇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달림입니까 이게? 예쁘네요. 꽃이 만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2단계에서 지식이 좀 풍성해지고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좀 풍성해지든 이렇게 막 이렇게 많아지다가 끝내 이런 정보까지 접하게 되면 진짜 꽃이 만개하는 듯한 그런 지식 정보들이 머릿속에 착착착착 정리가 돼서 이게 하나의 딥러닝이에요. 아이들도 하나의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아웃풋을 이야기할 때 훨씬 더 체계적인 논리를 갖고 찬반 토론에 임할 수 있게 되죠. 이 두 가지가 교재에 이제 저도 주말 내내 고민하다 추가한 부분이고 이걸 달님께 드렸는데 달님이 이제 어머 나도 주말 내내 그거 고민했는데 텔레파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의 주요 대학 AI 학과 개설 연역을 보니까 2019년에 고대에서 처음 인공지능학과 신설됐고 한양대에서 그리고 2020년도에 연대에서 개설됐고 성균관대 AI학과 개설 그리고 울산 과학기술대학 우리도 한 2, 3년 느렸지만 다 학부에 AI 전공과가 있네요. 예. 2021년 이후는 20년. 서울대는 좀 늦게 개설했네요. 2021년 2021년. 이후. 오케이. 예. 재밌네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추가적으로 본인 관심 찾아볼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일단은 정보를 배경 지식을 3단계화하면 그 아까 저희가 이제 시작하면서 보조바퀴 말씀을 드렸는데 보조바퀴처럼 달고 자전거 타다가 보조바퀴 떼고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도 사이클 같은 걸로 업그레이드해서 그게 그 주기가 금방 이렇게 연결돼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조금 더 뭐랄까 희망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현수님 강의를 통해서 배경 설명을 통해서 기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지만 우리 단톡방에서 또 그렇죠. 새롭게 알게 된 것 정보들 서로 공유하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주제 토론을 했는데 요거 되게 재밌었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노하우로 나누잖아요. 그거를 되게 나누는 게 우리 문화잖아요. 거기에서 얻는 시너지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돌을 이제 던져서 이렇게 파장을 이렇게 던졌다고 생각하고 달님하고 저가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받아서 또 어마어마한 서로 간의 집단 지성을 모아주시더라고요. 여태까지 그런 사례들이었고. 그래서 이번 주니어 영어 뉴스가 더 설레이고 기다려지는 이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그럼 주니어 영어 뉴스는 도대체 몇 학년부터 시작할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전 솔직히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초등학교 5학년부터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초등학교 4학년들한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지금
그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배경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주제 토론으로 아이들의 관심을 끄는 그런 장치들을 더 우리가 마련할 수 있어서 초등학교 4학년도 무리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영어 낭독 너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엄마가 강요하지만 않는다면 한국어로도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고 영어로 낭독을 못한다 할지라도 영어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 기사가 귀에 익숙하도록 그렇게 친숙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이 그 네. 많은 초등학생들에게 신문이나 뉴스를 그것도 영어로 된 신문이나 그쵸. 뉴스를 네. 겁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AI 관련된 큰 시사의 어떤 큰 축을 이제 삼고 있는 우리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그런 이슈들도 하지만 소프트 시사 쪽 기사들을 지금 엄청나게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달님한테도 뭐 오늘 아침에 한 10개 정도 보여드렸는데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크고 얘기하셔도 돼요. 네네네네. 네. 아이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주제들도 많이 그렇죠.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휴대폰 사용을 학교에서 제한을 하는 학교들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기사. 아이들이 얼마나 읽어보고 싶겠어요.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반대 난리가 났겠죠. 그걸 왜 금지합니까?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대하는 이유가 아주 논리가 굉장히 정연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기사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학교에서 금지해서 어디 들어갈 때 사물함에 넣고 저기 하교할 때 등교할 때 넣고 하교할 때 가져가라 그랬는데 그걸 한 1년 정도 2년 정도 해보니까 애들의 학업 성적에 전혀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던지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그거 봐요. 그걸 핸드폰 뺏어도 공부 잘 되고 아니라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걸 조사한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뭐 그거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가스라이팅이 과연 뭐고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때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뭐 이런 기사도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가스라이팅 그 점검 감지할 수 있는 방법, 센싱할 수 가스가 있는 새는지 그게 아니라 그럼 아이들이 가스라이팅이 뭔지부터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 정보 잡아주고 기사 정보 읽고 심층 정보, 인간관계나 뭐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나 뭐 친구 관계나 이런 데서도 그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때 혹은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방어 기법이 뭐가 있고 본인은 그렇게 할 때 본인 스스로의 모습 가스라이팅이 있다. 이거를 알고 대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영어 뉴스를 통해서 지식도 얻고 논리력도 좋아지고 그러지만 한편으로 정서적인 그런 발달도 되고 멘탈 강화 훈련도 되겠네요. 내가 이걸 감지하고 네. 나만의 바운더리를 지켜내는 그렇죠. 어떤 그런 교훈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인적인 교육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그 억지로 주입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사고를 하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자기 주도형 학습 능력을 좀 기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가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저 너무 기대가 되고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개강이잖아요. 맞습니다. 3월 10일 날. 네네네. 또 단톡방에서 또 여러 가지 노하우나 또 하다 보면 또 힘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맞아요. 고충을 나누면서 서로서로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장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를 네네. 해봅니다. 저희도 한 3개월 동안 첫 기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뭔가 많은 노하우를 또 이렇게 서로 간에 발전을 시켜서 저희도 이제 시작이 끝이 아니라 시작은 정말 시작에 불과한 그런 마음으로 점점 발전시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머신러닝을 해야죠. 계속 그렇죠. 배우고 여러분 매주 네. 저희도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준비하면서. 네. 자, 주니어 영어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네, 단톡방에서 뵙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끄는